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볼 지문은 2023년 9평 때 나왔던 과학기술 지문인데 풀면서 세 번째 문제가 제일 많이 복잡했죠. 막 숫자 써 있고 하니까.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에서 그림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까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과학기술 지문 처음에 시작할 때 과학기술 지문 같이 어려운 지문들은 무슨화를 잘 시키면 된다 그랬지? 시각화를 잘 시키면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이 이 그림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지문을 시각화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읽는 사이사이에 이 그림을 이용해도 좋고, 또 읽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문제에 있는 걸. 자, 요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정보량이 절대 많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량이 많은 게 아니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컴퓨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밑줄 치면서 천천히 읽는 겁니다.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준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뭐예요? 네이버죠?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에요, 엔진. 쉽게 말하면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그걸 찾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뭡니까? 구글이죠, 구글.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뭡니까? 구글입니다. 그죠? 좀 슬프지만 네이버가 1등이 돼야 될 텐데.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난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다양한 방식 밑줄 쫙 돌릴까요? 자, 그러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순서에다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저는 필기하지 않고 이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올릴 거고 누구를 맨 밑으로 내릴 건지를 정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정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 동그라미, 적합도 세모입니다. 자, 무슨 작업이 일어났죠? 분류 작업이 일어났죠. 읽을 때 이게 느껴져야 돼, 얘들아. 자, 그럼 서론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방법 첫 번째 뭐죠? 중요도. 두 번째 뭐죠? 적합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적합도로 내려가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데요. 그럼 인덱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미리 작성해 놓는 거야. 자, 그런데 미리 작성하는 그 인덱스가 뭐냐 하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인덱스대로라고 친다면 A라고 시작하는 걸 제일 먼저 위에다 띄워주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순서 정할 때 뭐가 아직 손을 안 댄 거야? 중요도와 적합도가 손을 안 댄 거니까.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이 된답니다. 이때 각 웹페이지에 무엇도 기록된대요? 중요도가 함께 기록이 된대요.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인덱스 할 때 인덱스에 여러분 뭐가 기록이 되는 거야? 중요도도 함께 기록이 된대요. 자, 그럼 중요도는 어떻게 따지는지 봅시다.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럼 링크 분석 기법은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그럼 링크 분석 기법을 알면 중요도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봐요. 맞죠? 여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얘들아, 그럼 중요도가 높을수록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위에 뜰까 안 뜰까? 위에 뜨겠지.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미안해.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의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알파벳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A가 제일 먼저겠죠. 자, 그런데 그 A는 어떤 거다?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자, A가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그림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림 이렇게 돼 있죠? 그림 보세요. 그럼 여기 A가 있죠? 그럼 A는 여러분 누구한테 받은 값이야? D한테 받은 값, B한테 받은 값이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웹페이지에 A라고 하는 중요도의 값은 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준 값이 있나 봐. 얘가 얘한테 준 값이 있나 봐. 맞습니까? 그 값의 합을 뭐라고 한다? 중요도라고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요거의 중요도는 뭘까요? 얘가 준 값과 얘밖에 없네요. 그죠? 얘가 준 값이네요. 왜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즉, A의 값이 4입니다. 그럼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에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그죠? 선생님 봅시다. 그럼 얘는 여러분 그냥 뭐죠? 4인 거죠? 아니, 두 개로 가는 거 봅시다. 자, 얘는 얘한테 줬죠? 그럼 얘는 이렇게 4 준 거죠? 자, 4죠, 4. 4니까 여기도 4 줬겠죠? 4 주면서 양쪽에 몇씩 나눠주는 거야, 얘는? 2씩 나눠주는 거죠. 얘가 4라면 이쪽에 2씩 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저 지금 계속 뭐 이용하고 있죠? 그림 이용하고 있죠? 그림 문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에 각각 2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봅시다. 얘는 4죠? 그럼 얘도 뭘까요? 4죠. 왜냐면 얘는 하나밖에 안 주니까. 맞나요? 두 개 주니까 2씩 나눠주는 거죠. 그럼 세 개 주면 또 3분의 1씩 나눠주겠죠. 이해됩니까? 네, 됐습니다. 하지만 두 웹페이지에 실제로 받는 값은 2의 댐핑 인자를 곱했대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댐핑 인자라는 걸 곱했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이 말.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대요. 자, 그럼 여러분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 댐핑 인자인가 봐요.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령 그 비율이 20%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비율이 20%라는 건 그 웹페이지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 이동하지 않았다? 이동하지 않은 게 20%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댐핑 인자는 몇이 된대? 0.8이 된대지. 그럼 물어봅시다. 나머지 80%는 뭐 했다는 거야? 이동했다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그럼 물어봅시다. 댐핑 인자가 80%란 얘기는 이동한 애가 몇 프로? 80%. 댐핑 인자가 60%란 얘기는 이동한 애가 몇 프로? 60%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걸 독해했어야 돼. 봐. 그 비율이 20%라면 댐핑 인자는 0.8이다. 그럼 댐핑 인자가 0.8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동한 애는 80%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왼쪽은 20% 써놓고 오른쪽엔 0.8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0.8은 몇 프로야? 80%죠. 가끔 또 왜 0.8이 80%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1에 0.8이니까. 이건 산수야, 얘들아. 산수 수학이 아니거든, 이거는. 이해돼? 요 함정을 잘 파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에 2번 선택지를 못 찍은 거야. 답이었는데. 자, 5번에 2번 선택지 보세요. 사용자가 링크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럼 댐핑 인자도 당연히 뭐 할까? 높아지겠죠. 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던 겁니까? 2번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얘가 4였어요. 자, 얘가 4였어요. 그럼 얘도 몇이죠? 4인 줄 알았죠? 근데 4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댐핑? 인자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0.2를 곱하면 몇이 되죠, 여러분? 0.8이 되죠. 이해됩니까? 결과적으로 4에서 0.8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줄어드니까 여기서도 값받고 여기서도 값받고 합쳐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도가 되는 거야? 중요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20%면 댐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페이지로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해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2 곱하기 0. 저거 뭐죠? 맞죠, 여러분? 0. 그렇죠. 2니까요. 그렇죠. 2 곱하기 0.8이니까요. 지금 내가 뭐라고 있는 거야? 그죠? 2 곱하기 0.8이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1.6이 된다.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그죠? 그럼 얘는 얘한테만 맞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것이 모두 반영되었을 때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됩니다.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매번 바뀌겠죠, 중요도가. 맞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오른쪽에 있는 7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갑니다. 자, 거기 보면 보기를 읽어보죠. 원은 웹페이지고 화살표는 웹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으로 다른 웹페이지 연결됨을 뜻합니다. 댐핑 인자는 0.5입니다. 0.5. 그 다음 D하고 E는 몇으로? 16입니다. 어이구, 시작됐네요. 자, 몇 씁시다. 여기가 다 16이에요. 맞죠? 자,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16하고 이제 댐핑 인자가 0.5라는 것밖에 없는 거야. 0.5는 반값이라는 얘기냐. 2분의 1로 나눈다면 된다는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물어볼게. 16에서 A로 보냈어. 자, 그럼 원래 A는 한 곳밖에 안 보냈네? 그지? 나눠줘야 돼. 나눠줄 게 없네? 그러니까 16 보내야 돼. 근데 16 보내는 게 아니야. 그지? 왜? 16의 반이 가야 돼. 왜? 댐핑 인자가 2분의 1이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긴 몇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 쓸게. 요건 8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그럼 2도 B로 보냈죠? B로 보냈을 때 역시 몇이 될까요? 역시 8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해결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이제 B가 C하고 A한테 보내줘야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B하고 C는 8을 둘 다 나눠줘야 되니까 몇씩 보내야 돼요? 4씩 보내야 되네요. 4씩. 그죠? 4씩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4만 보내면 안 돼요. 4 곱하기 2분의 1을 보내야죠. 맞습니까? 댐핑 인자가 0.5니까. 맞나요? 자, 그럼 여기는 몇 보내주는 겁니까? 얘는 2 보내주는 거죠. 여기도 몇 보내주는 겁니까? 2 보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A의 중요도는 몇이 될까요? 10이 되죠. C의 중요도는 몇이 되죠?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요거 가지고 낸 거야, 그냥. 자, 그럼 오른쪽에 밑에 선택지 봅니다. A의 중요도는 16이다. A의 중요도는 10입니다. 맞습니까? 탈락. 2번. A가 B나 D로부터 받는 값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쌤 봅시다. B로부터 갚는 값은 몇이요? 2죠. D로부터 갚는 값은 몇이요? 8이죠. 맞습니까? 다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B에서 A의 링크가 끊어지면, B에서 뭐? A로의 링크가 끊어졌어. 자, B에서 A의 링크, 여기 봐. A로 링크가 끊어졌어, 얘들아. 그럼 여기 안 가는 거야? 안 가면 얘가 몇 갖고 있었어? 8 갖고 있었지. 그럼 이 8을 이쪽으로 다 보내겠지. 그럼 C는 몇 받게 될까? 4를 받겠죠. 그렇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됩니까? B와 C의 중요도가 같다 이랬습니다. B하고 C의 중요도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8이고 얘는 4입니다. 이해됩니까? 4번.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얘들아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별 수작을 다 하지. 자, 2에서 어디로? A로를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얘들아 원래 8번에 써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 8번 해야 되는데 링크가 2개로 늘었네. 맞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도 8이고 여기 8이 아니야. 여기 8이죠, 8. 여기 8이죠. 그럼 여기도 몇 번 해야 돼? 8인데 댐핑 인자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몇이 되죠? 8이 아니라 4가 되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죠? 4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2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 아니라 몇이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전혀 복잡한 문제 아니죠? 이거 너무 많이 틀렸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는 걸.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5번. 2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됩니다. 그럼 이제 2에서 어디로? 여기로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럼 16이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4가 되고 여기도 당연히 몇이 될까?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8씩 나눠줬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B에서 C로 보내주는 값도 있겠죠. 맞나요? 그럼 4를 보냈는데 4 뒤에 몇이 추가되는 거야, 얘들아? 4에 여기도 2 보내주고 여기도 2 보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2를 보냈는데 댐핑 이자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몇 밖에 못 보내? 1밖에 못 보내네. 그러니까 몇이다? 5가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림 문제 나오면 그림을 지문하고 별도로 놓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급하니까 그 그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뿐인데 그림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되네, 이거 이렇게 되네.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림 문제 특징은 뭘까? 어떤 한 문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단도 어때요?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7번 문제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거나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거 그림 문제구나 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럼 그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림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지 얘들아? 보기는 100%다 얘들아. 지문에 뭐라고? 사례라고. 사례. 예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용해 먹어야지. 이해됩니까? 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적합한 걸 찾는다는 거 딱 본 순간에 얘들아 무슨 도 시작했다는 거야? 적합도 시작하겠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서론으로 다시 올라가셔서요. 중요도와 적합도 중에 이제 무슨 얘기 하겠다고요? 적합도 얘기하겠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쌤 봅시다. 문장 친절하게 써야 돼요? 불친절하게 써야 돼요? 불친절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쉽게 말하면 독해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 문장을 이해해봐.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이거 갖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 수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적합도는 뭐야?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검색어를 쳤는데, 자, 쌤 보자. 하나국어 이렇게 쳤어. 하나국어 쳤는데, 내 웹페이지에는 하나국어가 10번 나와. 근데 다른 웹페이지는 하나국어가 안 떠. 그러면 적합도는 어디가 좋은 거야? 여기가 적합도가 좋은 거죠. 적합도가 뭐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난 한식 먹고 싶어.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한식에 해당하는 게 떠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럼 한식에 해당하는 걸 뜨는데 이 사람은 한식이란 글자를 10번 썼고 다른 웹페이지에는 한식이란 글자를 2번 썼어. 그럼 어느 게 적합해? 10번 쓴 애가 적합하다 이 얘기야.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뭐 할수록? 적을수록. 이게 독해가 돼야 돼. 이게 독해가 되면 독해를 정말 잘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쌤 봐봐. 하나국어가 선생님은 10번 썼어. 그 다음에 하원이도 하나국어를 10번 썼어. 그런데 선생님은 전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글자 수가 100개야. 100개 중에 10개야. 그럼 몇 프로야? 10%야, 10%. 이해돼? 그런데 하원이는 50개 중에 10개가 나온 거야. 몇 프로야? 20%야, 20%.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어느 쪽이 더 높은 거야? 그렇지, 하원이 쪽이 더 높은 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희소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희소성이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의 적절한 비율로 합산해 화면을 나열된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6번 문제를 가지고 기억과 니은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5번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6번 문제부터입니다. 기억은 여러분 중요도고 니은은 적합도입니다. 그죠? 갑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했어요. 그럼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 건 여러분 중요도가 아니라 뭘까요? 적합도죠. 맞습니까? 선생님 봅시다. 중요도가 높아지려면 얘들아 뭐랑 연결을 많이 해야 돼? 링크랑 연결을 많이 해야지. 링크랑 연결이 많이 돼야 중요도가 올라가겠지. 아, 얘도 한 3주고 얘도 한 3주고 얘도 한 3주고 얘도 한 3주면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여기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되고 막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맞아 안 맞아? 그지? 연결되는 애가 많을수록. 근데 얘들아 연결되는 애가 많을수록이야. 연결 밖으로 나가는 애가 많을수록이야. 안으로 들어온 애가 많을수록.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낸 선택지가 2번이에요. 2번 별표치입니다. 2번 찍어 틀린 친구들은 이거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이 선택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켰대.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연결하는 링크죠. 연결되는 링크가 아니라 뭐라고? 연결하는 링크라고. 그럼 물어보자. 얘가 연결을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얘는 유입되는 거니 나가는 거니?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중요도는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연결 뭐라고 쓰면? 되는이라고 쓰면 정답인 거야. 이거는. 얼마나 야비하냐. 이해돼? 2번 찍어 틀린 친구들은 독해 근처까지 간 거예요. 완벽하게 지문 이해는 한 건데 하는을 되는으로 바꿔야 된 걸 모른 거야. 이해돼요? 이 말장난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하는에다 X 쳐놓고 되는이라고 고쳐보세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여러분 평가원이고 수능입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이해됩니까? 자, 3번 갑니다. 알파벳 순서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니은을 높인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니은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죠? 기억을 높이는 거고요. 알파벳 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중요도하고 무슨 도? 적합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4번,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을 링크하도록 웹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룬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면 니은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글자 수가 많다는 건 얘들아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지. 글자 수가 많은 것 중에 10개랑 글자 수가 적은 것 중에 10개는 어느 게 적합도가 높은 거야? 적은 것 중에 10개가 높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 수를 많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이제 간략하게라는 말이 왜 써 있는지 알겠어요? 간략하다는 말 다른 말로 바꿔봐. 글자 수를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한대요. 이제 이해됩니까? 글자 수 적게 사용하고요. 자주 쓰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이죠. 퍼펙트. 이해돼? 완벽하게 이해됐죠? 자, 그럼 5번 문제 선택지 고쳐봅시다. 5번에 1번입니다. 인덱스를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작성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 있었죠? 서론 잘 읽은 사람들은 이거 틀리면 진짜 미워요. 틀리면 안 돼요.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에 링크를 분석해서 웹페이지의 적합도 값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웹페이지 링크를 분석했어요, 여러분. 이건 적합도가 아니라 뭐죠? 중요도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선생님 봐봐. 이제 왜 서론에 묶여 있다는 건지 알겠어? 중요도하고 적합도만 구분해 보라는 얘기야. 자, 4번입니다. 웹페이지의 중요도입니다. 이번엔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여기까지 맞죠? 다른 웹페이지에 나눠주는 값은 틀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받는 값들의 합이죠. 이해됩니까? 5번,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나면 중요도와 적합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죠, 여러분? 이미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미리 결정해 놓고 나는 니네가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맨 위에다 뜨게 띄우게 했어. 이게 바로 여러분 네이버의 무슨 링크? 파워링크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떠서 파워링크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것들은 다 뭐 낸 겁니까? 돈 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 메뉴에다 띄워줘. 나 중요도 적합도랑 관련 없이 내가 너 돈 줄게. 그냥 위에다 올려줘. 이게 파워링크죠. 이게 수업하면서 잠깐 느낀 느낌인데 얘들아, 니네가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야, 나 삐삐 세대야. 니네 그러면 안 되지. 나 삐삐도 어른 돼서 갖고 다녔어. 그러면 안 되지, 얘들아. 그러지 마. 왜 이래. 흔들리는 너희들의 눈동자는 모르면 하는 거니. 자, 마지막 8번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어휘 문제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시는데, 이거 어휘 문제 또 그냥 넘어가니까 애들이 막 욕하던데, 여러분, 어휘 문제는요, 진짜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모르는데 어떡해. 그 가끔 가다가 또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전 교포인가요? 이러면서 질문합니다. 교포들 모함하지 마세요. 교포들도 어휘 문제 다 맞아요. 외국인이 틀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1번이 답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거기 넘는 봐봐. 넘는이란 단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준다.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이죠.
그럼 항목의 개수가 몇 개가 넘는다는 거야? 수백 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항목의 개수가 수백 개는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되는 넣어봐.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자정이 되었다. 되잖아. 그들은 큰 산이 되어서 큰일 나요. 철새들은 국경선을 되어서 좆대죠. 고비를 되어서 물이 되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지문으로 다시 가봐요.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목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수량이나 수치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자정은 어때요? 시간이라는 수량이 있죠. 근데 산, 국경선, 고비, 물은요? 이건 수량이나 수치가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항상 문맥을 가지고 이용해서 푼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